자, 실권 시합니다.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일을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 일을 착수할 수 없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착수했다는 말이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여기서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을 또 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막게 했다 했는데 결국은 착수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된 거니까 또 반대가 돼요. 그러나 네 번째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사정이 나로 하여금 일을 착수하게 하게 이르렀다는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더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 말과 잘 호응되는 구조를 보이게끔 우리말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12번에 가겠습니다. 자, 대화 내용에서 Would you like to go hik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하이킹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이킹 가지 말고 야외 나가지 말고 그냥 대신에 놀이 가는 게 어때? 하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한번 꼭 시험해보고 싶은 하이킹 기회가 있어. 하이킹 장비가 있어. 내가 뭔가 또 사둔 게 있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지만 이 백화점에 세일도 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서는 나름대로 더 값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말이야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만 되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 그냥 야외고 밖이니까 그런 거야. 내가 굳이 이 하이킹 가고 밖에 나가면 나는 그거 좀 싫고 더운 여름에도 싫고 하니까 나 그거 싫어. 정말 싫어. 이런 얘기지 너를 인간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A가 말할 때 너 항상 말이야 콧대를 높인다라든지 나를 좀 무시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 바로 1번 답이 되어야 문맥이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대신에 선선한 그런 가게를 더 좋아한다는 말은 몰에 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손을 잡거나 격려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이것은 다리를 갖다가 위로 올리고서 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머리를 풀어놓는다는 말은 잠시 또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굳이 다 긍정적인 성격이거나 전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1번의 뉘앙스를 우리가 감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콧방귀를 끼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13번에 가서 볼까요? 자, 이제 독해 지문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 여신에 대한 상징성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이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인정하는 것인데 적법성, 합법성, 여성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아주 뭔가 인자하거나 또 독립적인 하나의 힘으로서. 자, 그리고 또 가령 이 사람의 극적인 어떤 진술이나 말 표현이 있는데 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우리가 받아서 되풀이하는 어떤 여성의 경우, 자, 일단은 여성의 주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사를 보겠고 요령을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바로 신을 또 찾아냈으며 또는 나는 여신을 아주 뭐 격렬할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되뇌이게 되는 이런 한 여성이 말하기를 여성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창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신비적인 그런 원칙과 또 뭔가 구제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지탱해 나가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성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곧 그녀가 즉 여성의 그런 권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더 이상은 곧 남성을 의지할 필요도 별로 없고 또 남성적인 인물들을 굳이 구세자처럼 간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과 독립성, 여성의 힘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직관적일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고대의 그리고 현대의 그런 여신에 대한 이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숙고함으로써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신에 대한 그런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상징의 의미는 곧 단순하기도 하며 분명한 명백한 것이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스탠스하고 딱 호응되는 표현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tands in
in sharp contrast 이런 표현 자체가 주로 많이 쓰는데 뭐뭐와는 to 이하와는 아주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용과 대조적인 모습이 뭐 있을까 하니까 뒤에 보니까 바로 또한 그 패러다임 즉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의존적이라는 것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서로 아주 현저한 대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 되어야 지금까지는 오히려 여성이 인디펜던스하다는 거, 스트렝스하다는 거, 피메일 파워라든 거 이런 등등을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남성에 대해서 의존적이다 이런 말을 보더라도 반대적인 성격이 되어야 되니까 대조를 보인다는 말이 당연하다. 바로 서구 종교와 문화의 아주 지배적인 그런 모습의 의존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패러다임과는 현존 대조를 보인다. 이런 논리가 되어야 전후 문맥이 대조적인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세계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런 그 주요한 특징을, 과도한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통합의 의미가 되겠는데, 전 세계는 점차적으로 서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짜여져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기업에 속하든 아니면은 국가든 간에 여러분들의 위협과 기회 또한 동시에 당신이 어느 쪽과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유래되게 됩니다. 세계화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특징이 있는데 단 하나의 단어, 즉 웹이라는 것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장 광범위한 그런 의미로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버렸는데 점차적으로 통합과 웹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된 그런 모습의 시스템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많은 기타의 차이점들, 즉 세계화의 제도와 냉전의 체제화에 있어서의 많은 다른 차이점들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스템은 냉전 체제와는 달리 이것은 프로즌, 즉 얼어붙은 고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프로즌 다음에 but 됩니다. but not의 법입니다. 역동적인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데 내가 세계화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게 되는 이유, 요 inexorable 다음에 요 자리에 명사를 찾는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차없는 무엇에 대한 어떤 그 삭제라든지 없애는 거, 통합의 단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통합의 반대로서 나누고 분리시키는 걸 말하죠. 여기서는 바로 죄짓기라는 얘기인데 perpetuation, R-A-T-I-O-N입니다. perpetuation, 죄짓기란 뜻이죠. 동사할 때 perpetuate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바로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통합의 성격의 단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반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아마 저는 처음에 판단할 때요. 보세요. 이 자리에 뒤에 보면은 여기서 적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점 두 개 표시가 나올 겁니다. 적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요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바로 해설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요걸 보고서 개별적으로 기업적으로 각각 나눠간다는 관점에서 세그리게이션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아직은 보편적 가장 광범위한 브로디스트 단어가 있었죠. 가장 광범위한 체제로 볼 때 전반적인 세계화의 통합의 기준이 다 통합되어 간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지역적인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민주국가와 기술 등등에 있어서의 그게 무차별한 여기서는 어떤 경우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통합의 양상이 전혀 흔들림없이 나가는 시대 추세다 보니까 무자비한 그런 통합의 상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만큼 우리가 과거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만큼 어떤 식으로 바로 이제는 전 세계가 개인과 기업과 도시국가를 더욱 멀리 더욱 빨리 더욱 깊게 전 어느 때보다도 더 가게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통합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게 무자비할 정도로 가고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3번 답을 확인하고요. 과거에 기출된 문제죠. 제가 좀 빨리 봐서 그걸 좀 처음에 착오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에 가겠습니다. Written and spoken text는요. 어느 정도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령 우리가 언어를 이용하고서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바로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끌어볼까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언어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때는 스포컨 텍스트가 되겠죠. 또한
언어의 유형, 어떤 유형이죠? 스피커와 라이터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언어의 유형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구별되는 사회적인 활동이 바로 두 가지 유형의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리튼 텍스트에서는 가령 이런 텍스트 속에서는 작가가, 글쓴이가 결코 만나거나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독자들을요. 또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의사소통의 경우도 일방적이며 이것은 또 상당한 수준 정도는 중립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고 공식적인 그런 톤에 있는 경우는 바로 적절한데 이러한 종류의 재래적인 전통적인 교환의 방식으로는 바로 리턴 텍스트가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맥을 봤을 때 바로 뒤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제는 쌍방향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반대 논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와는 반대되는 영역보다 이와는 반대로 한편으로는 해서 답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또 그 정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 내용을 가겠습니다. 자, 아직 할 게